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삼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2월 중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중요한 구조는 그렇게 없고요. 행성행성간 구조가 금성토성 사각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6월은 첫째 주하고 좀 초순이 중요하고 나머지부터는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도 풀고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게 금성하고 천왕성이 만난 6월 12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금우궁 16도에서 금성하고 천왕성이 만납니다. 금성 천왕성 조합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이별과 배신의 아이콘이랄까. 뭐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사람 사이에 좀 금이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다투고 뭐 중대한 일도 아닌데 그냥 서먹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한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을 지경까지 가기가 쉬운 게 이 금성천왕성 흉각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우궁에서는 금성이 룰럿이 벌었죠. 게다가 지금 또 길성인 목성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천왕성을 만나는 구조라고 해도 언제나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흉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또 다른 어떤 증험이라는 게 뜬금없다는 거거든. 예측을 불허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성의 인간관계나 애정의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이나 계획 같은 거 없이 새로운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우연히 랜덤으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하고 수월하게 만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원한다면. 요즘 그런 건 많죠. 랜덤으로 계획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많기 때문에 뭐 또 이 구간에는 그런 거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화성이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인 알페라츠랑 만납니다. 6월 14일 새벽이죠. 자, 백양궁에서 룰러십으로 얻은 화성. 이 구간이 제가 상대적으로 평화롭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들 안정이 돼 있어. 화성은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화성은 어쨌든 백양궁에서 이미 룰러십을 얻고 있고, 금성도 자기 자리인 금우궁에서 룰러십을 얻고 있고, 수성도 막 자기 자리인 쌍자궁으로 들어가서 룰러십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금화, 게다가 토성은 어차피 지금 보병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룰러십을 얻은 상태고요. 그리고 목성도 물고기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쌍호궁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백양궁이 목성한테 상당히 편한 자리라는 건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다섯 행성 모두가 편하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그래야 돼? 치명적이고 힘겹고 위험스러운 그런 이벤트까지는 잘 안 갑니다. 물론 이제 행성 구조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구간에 비하면 좀 낫다는 거지. 그래서 백양궁에서 룰러십으로 얻은 화성이 또 알페라츠는 길성이에요. 길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습니다. 알페라츠는 겉보기에는 여유롭고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남몰래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별입니다. 근데 백양궁 화성이랑 만나게 되면서 그런 어떤 내숭 같은 거를 벗어 던지고 대놓고 열심히 해요. 알페라츠가 되게 모범생의 별이거든. 엘리트이자 모범생의 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열심히 2명분의 1을 홀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일은 2명이 뛰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2명, 3명분의 일을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페라츠하고 화성이 만나도 그런 어떤 경향성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되게 좋은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게 아니잖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게 보통 그 놀고 먹으면서 돈 벌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보통 주변 사람들 이해 못하고 자기만큼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뛰어다닌다고 쥐잡듯이 잡는 거죠. 이러다가 알페라츠 화성조합은 되게 인망을 잃어요.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답답해도.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6월 14일 오전에. 수성은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조금씩 이제 본래 속도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역행하면서 두 번째로 만났었던 경우에 비해서는 그렇게 험하진 않아요. 근데 지난 두 번의 회합에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겠죠. 12구설, 금전적인 문제. 어쨌든 일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느라고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마음이 안 가고 좀처럼 손대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도 당장 닥쳐오기 때문에 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이 또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읍소해야 돼.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면 이제 영업왕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남한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굽신대면서 심하면 사과해야 되는 처지까지 빠지기 쉬워요.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뭐 어쩌겠어요. 사고는 이미 터졌고 이거는 자기밖에, 본인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 이때 약간 싫은 일을 해야겠지만 이게 끝이에요. 올해는 끝이야. 알키오네랑 만나는 게. 그래서 꾹 참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금성이랑 토성이 6월 19일 아침에 사각을 맺습니다. 금성 입장에서는 역행을 시작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토성을 따라잡으면서 사각을 맺는 입장인데 어떻게 돼요? 금성이 토성한테 순행 사각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치가 않아. 그리고 또 순행 상태에서 금성이 역행하면서 느리게 다가오는 토성하고 만나는 거라 이게 서든 어플라잉 에스펙트라고 하거든요. 좀 급작스러워. 토성에 관련된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진다. 예상치 못하게. 또 금성이 토성 데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토성을 만나면서 금성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역행을 막 시작해서 속도가 안 빠른 느리고 무게감 있는 그런 토성의 어떤 중량이라는 게 또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갑자기 나타난, 왜? 서든 어플라잉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정에는 없었는데 계획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되게 완고한 변수 때문에 본인이 계획했던 일이 지연되거나 완전 중단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판이 엎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일정을 좀 탄력성 있게 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토성이 지금 역행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주가 안 된, 2주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이라 시작하는 상황이, 시행착오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되게 좀 힘들어서 신경 쓸 게 되게 많거든요. 고민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되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같은 게 해프닝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각박한 마음으로 매사에 손해 안 보고 무조건 완벽하게 어떻게든 잘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굴다가는 이런 어떤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합니다. 삶의 낙을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정말 최소한도로라도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수성이 프리마 히아데스 성단의 필두랑 만납니다. 6월 20일 오전이죠.
자, 프리마히아둠은 모든 거를 감에 따라가는 계획성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고 완전 제멋대로에 정신없이 나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MBTI의 P의 극단에 있는 그런 별이거든요. 계획이 없어.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아까 뭐랬습니까? 수성은 지금 상자궁에서 룰러십을 얻고 있죠. 프리마히아둠하고 수성이 우리 시대에 만난다는 건 수성은 무조건 룰러십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마히아둠 특유의 변덕스러운 어떤 행적,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장사, 거래, 매매 같은 걸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버는 일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 중요한 어떤 그런 소매나 도매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잘 맞아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쌓거나 인지도를 얻고 체면과 명예를 쌓는 그런 거하고는 뭐 거리가 멉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는 겉으로 멋지게 보일 만한 일을 하기보다는 실속을 차린 방향. 실속이라 하면 보통 돈이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쪽으로 일찌감치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이미 금성은 알골이랑 만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시간, 한두 시간 차이도 안 납니다. 금성이 대용성 알골이랑 정확하게 만나요. 자, 금우궁에서 금성이 룰러십을 얻고 있죠. 그런 이점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게 이 대용성 알골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금우궁 금성이나 금우궁 달이 진짜 잘 나가다가 이 알골 도수, 지금은 저희 금우궁 26도죠. 26도 초반인데 이 도수를 지나갈 때마다 곤욕을 겪어요. 그래서 금성 알골은 보통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말투나 단어 선택, 정말 미묘한 뉘앙스 차 있죠. 그리고 약간의 기분 나쁜 손짓, 이런 제스처 문제로 무례하다고 트집을 잡혀서 싸움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서로 막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의 뭔가가 있어서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가는데 이날은 서로 이제 시비를 털어서 큰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바로 하루 전에 금성은 토성하고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각으로 더 그렇습니다. 19일하고 20일 사이에 금성은 토성이랑 알골 사이에 비시지드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그런 다툼도 겪겠지만 그리고 또 사고나 질병이나 금전적 손해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흉사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다방면의 일들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2022년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6월 중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